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재고에 관련되어져 있는 상당수의 많은 계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뭐 충분히 나타나는 그렇게 저기 연습을 많이 해봤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계산을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멸성 재고 신문가판대 모델 이거 문제 푸는 방법 두 가지죠. 그죠? 하나는 어떻게 돼? 내가 오랜 동안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경험적으로 갖고 있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확률표가 이렇게 4개, 5개, 6개, 7개 이렇게 정수값으로 이렇게 판매량에 대한 확률을 갖고 있는 경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 갖고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체 확률에서 하나씩 빼가지고 누적으로 비교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수량에 대한 것들을 갖고 이산확률 변수 갖고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마지널 프라핏 한 단위를 내가 더 팔므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프라핏 이득과 그 다음에 마지널 로스 프라핏이니까 팔지 못하면 다 전체 버린다라고 했을 때 1-P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손실 비용이죠. 그죠? 손실의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P와 마지널 프라핏 이것이 1-P보다 마지널 로스보다 크게 내가 확보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판매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이 식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걸 전개해서 풀어 쓰면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가 돼요. 마지널 프라핏과 마지널 로스에서 손실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요걸 구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여러분 요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데는 어떤 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지날 프라핏이 CU에 해당되는 거고, 마지날 로스가 CO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CO잖아, 지금 우리는. 그죠? 이게. 근데 우리 책에는 뭐가 나왔냐면, P는 어떻게 되냐? 마지날 프라핏에 마지날 프라핏, 마지날 로스, 요렇게 나왔다는 거야. 여기가 CO가 아니라 여기가 CU로 나왔다는 거야. 그게 의미가 하는 바가 뭡니까?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아, 이거, 팔릴 확률과 팔리지 않을 확률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렇게 얘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거에 대한 것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을 잘 받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 똑같이 팔릴 확률이니까 그거 이상 팔릴 확률 이게 그래서 0.67이니까 여기 사이네 여기. 요게 그러니까 포함하는 얜 작고 넘으면 여기네 그죠 이게 그래서 6박스 이산항률 분포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얘가 그래서 얘는 뭐 그대로 그냥 저기 계산하면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 걸 고르면 되니까 크게 어려울 게 없고 이게 신문가판대 모델에서 연속 확률 분포 이게 신문가판대 모델 소멸성 제고에서 연속 확률 분포 구하는 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5장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식을 이용할 거다. 최적 주문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마지날 로스하고 마지날 프라핏에 대한 개념을 갖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에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팔릴 확률에 대한 것들을 이 확률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면 여기가 0.25가 나왔어. 0.25가. 그럼 이거에 대한 문제는 바로 뭐냐? 이거 이상으로 P 이상으로 나갈 것들에 대한 확률을 구할 거니까 가장 내가 최적 주문량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최적 주문량은 요 위치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엑셀에선 구할 수가 있죠. 엑셀에서는 우리 저 값을 바로 구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지만 저것이 엑셀이 아닌 일반식에서는 별도의 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별도의 표가. 그래서 별도의 표가 갖춰져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런 표가 책에는 나와 있지 않죠. 우리 교재에는 이게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것들 즉 밀도 함수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 높이나 거의 높이와 같은 이산확률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하고 되게 유사한 즉 확률 밀도 함수인데 요거는 요 높이와 관련이 있는 거의 일종의 높이와 같은 유사한 개념이라고 얘가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엑셀에서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어떻게 되냐? 놈스 디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구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다가 z값을 집어넣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 z값을 집어넣고 얘를 뒤에를 true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반대로 이렇게 계산하는 요 값이 요 누적 CDF 값을 구하는 거죠. 누적 확률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고 이걸 만약에 true가 아니라 여기를 false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확률 밀도 함수로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 구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요 위치를 여기에 있는 요 값을 바로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바로 요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전기분포 써서는 여기 위치를 요걸 알 수가 없으니까 면적이 0.25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당되는 0. 여기 8호에 해당되는 요 면적값을 알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풀어서 그 값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전기분포를 수용하면 최적의 주문 수량은 어떻게 되냐? 우리 요거 갖고 똑같이 이렇게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됐냐? 우리 책에 5장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5장에 나와 있는 예제. 이거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쭉 5장에 쭉 해서 예제를 볼게요. 예제 뭐 쭉 해서 갑자기 무슨 정규분포에다 평균 곱하고 막 Z값 구하고 막 복잡하게 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그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지?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던 수량을 구하는 문제, 최적 주문 수량, 최적 주문 수량 여기 앞에 있는 예제네요. 최적 주문 수량. 우리 쭉 해서 봤더니 여기서 쭉 해서 여기서 C 요거네요. 인계치값 여기서 인계값을 요렇게 구했잖아요. 요렇게 우리 요거를 뭐로 구할 거냐? 우리 배웠던 식으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 팔면 패딩 파카 10만 원 플러스 어떻게 되냐? 못 팔는 재고는 어떻게 돼요? 땡 처리하는 대로 미판매 처분가가 8만 원이니까 2만 원 손실. 그죠? 이게. 그래서 전체 요거 갖고 하면 이게 10만 원에서 이득 보는 거는 마지널 프로핏은 하나 팔아서 얼마 이득 보는 거예요? 10만 원 이득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10만 원에 10만 원이 원가인데 이걸 8만 원에 8만 원에 판매하니까 2만 원 손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원 손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널 프로핏에 마지널 로스에 여기는 마지널 로스를 본다는 얘기는 이거하고 반대로 본다는 거. 얘는 팔릴 확률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요 높이를 갖고 여기 요 면적을 아예 딱 구해서 여기를 딱 구한 거예요. 그냥 그 구한 함수값이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던 확률 밀도 함수표, 밀도 함수값을 바로 집어넣어 가지고 0.833에 해당되는 확률 밀도 함수표를 바로 구한 거고 우리는 이렇게 구하지 않고 어떻게 돼? 이 반대쪽 1 마이너스 팔리지 않을 확률에 대한 것들의 최대값 여기에 팔릴 그 확률의 값들을 1-p 값으로 구해서 여기에 최대값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책에 나온 거는 딱 해서 요집에 여기 위치를 바로 명령문을 써가지고 바로 알 수 있는 거고 확률 밀도함수 표를 봐서 바로 계산한 거고 우리는 여기 값으로 해가지고 요 전체 여기에 요 값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2니까 우리 요걸 갖고 그대로 계산식에다 넣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고 계산을 해봅시다. 쭉 해서 0.1 이게 12분의 2니까 0.16666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를 1-p로 하면 1-p로 해야 되면 0.8333이 나옵니다. 0.8333.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 위치가 0. 전체 면적이 여기가 0.833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전체 0.833에 해당되는 Z값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정규분포로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겠죠. Z는 어떻게 됩니까? Z는 요게
xi 값 마이너스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여기 값이 얼마예요? 요 값이 전체 팔리는 평균의 수요가 9,900개고요. 표준 편차가 3,700개예요. 3,700개. 면적 0.833에 해당되는 그 값을 찾으면 볼게요. 면적의 0.833에 해당되는 Z값을 찾아봅시다. 0.833에 해당되는 Z값을 찾으려면 잠깐만 기다리시면 계산값이 나오겠죠? 0.967, 967, 0.967 정도가 되네요. 967, 0.967. 그러니까 0.967이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요 Z값. 0.8333에 해당되는 요 Z값이 면적이잖아요. 그걸 Z값을 0.833을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0.833을 몇 Z값으로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0.967이 됩니다. 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요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걸 전개하면 Z값은 0.967. 이게 면적이 뭐 얼만데요? 0.833. 1-P 값이죠. 이게. 그죠? 833 이렇게. 얘는요. XI 값. 여기야. 얘가 요거 마이너스 평균 요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정교화시키는 식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3천 요게 3,700개고요. 표준 편차가 평균이 9,900개 팔려요. 그러면 우리 XI 구하는 거니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XI는 어떻게 돼? XI 마이너스에 요게 9,900개는 이렇게 되겠네요. Z 곱하기 3,700. Z가 0.967. 이거 0.967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게 그대로 0.967, 0.97에다가 평균 요거 Z 곱하기 3,700에 Z 곱하기 3,700에 9,900개 여기 요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게 넘어가니까 9,900개 더하기 9,900개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식을 갖고 그대로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 쉽게 이 식을 정규분포의 식 갖고 바로 수량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마지널 프라핏이 됐든 얘는 아유, 화면이 좀 지저분하니까 화이트보드를 제가 좀 치우겠습니다. 이거를 전체. 그럼 우리 아까 화면 공유한 거 다시 보겠습니다. 원가가 10만 원이고요. 원가가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 폐기 처분하는 비용,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되냐? 8만 원에 폐기 처분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손실이 어떻게 돼요? 손실이 2만 원이 생기는 거네요. 그죠? 이게 그다음에 원가가 1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아요? 20만 원에 판매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책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의 위치 지금 요게 P고 요게 1-P니까 그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 얘기는 바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구해서 요 높이를 구해가지고 바로 계산한 거잖아요. 여기 위치, 여기에 위치에서 바로 그 위치를. 근데 우리는 요 위치 한 번에 바로 구하는 방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누적으로 해서 여기까지에 대한 우리 면적 갖고 구하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요걸 바로 구하려면 마지날 프라핏에 마지날 로스 그다음에 여기가 마지날 프라핏 이렇게 돼서 CU 더하기 CO 그다음에 여기가 CU 요렇게 했잖아요. 요게 뭐예요? 요게 여기죠. 여기 그래서 우리는 요 인계값을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위치에 딱 이렇게 해당되는 요 부분을 바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냥 위치를 구한 거예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 표도 알아야 되고, 그죠? 표를 알아가지고 그거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냥 정규 분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게 우리가 아까 한계 비용을 이용한 게 이산확률 분포와 이걸 이용해서 그대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걸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면 마지날 프라핏 더하기 마지날 로스에 어떻게 돼요? 마지날 로스. 자, 이렇게 되면 하나 사면 10만 원 팔고요. 원가 10만 원에서 땡처리가 8만 원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2만 원의 손실이 생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12만 원 분의 로스가 어떻게 돼요? 2만 원 로스.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2만 원 나누기 12만 원이니까 자 0.166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P 값이 어떻게 되냐? 0.1666 이렇게 돼. 166 0.167 정도 돼요. 간단하게 P는 0.167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요게 면적이 요게 면적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0.167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서 빼니까 1 마이너스 0.667 그래서 요거 갖고 1 마이너스 0.667 해가지고 짝 하면 0.667이 아니라 0.1667이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1 마이너스 0.16667 해가지고 짝 빼면 0.8333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여기 저기 면적이 전체 최저값이 면적이 0.8333 뭐가 면적이 이 최저값이 이게 그래서 이 분포가 정규 분포로 변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Z는요, 어떻게 돼? 얘가 이 면적이 0.833에 해당되는 거를 찾을 거예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얘는 XI에다가 평균이 있고, 여기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표준 편차를 나누더라. 그러면 우리 요거 수량 XI를 구할 거예요. 얘가 0.833이 0.967이에요. 얘가 0.967. 그래서 0.97, 우리 책에 나오는 0.97 나왔으니까. 요게 0.97. 요게. 그 다음에 평균이 수량이 어떻게 돼요? 9,900개. 9,900개. 표준 편차는 3,700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요 식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xi 마이너스 뮤 9,900개는요. 평균이에요. 평균 수요가 파카 수요가 얘는요. Z값 0.97. 면적 0.833에 해당되는 Z값을 찾으면 근사가 0.97. 그래서 0.97 곱하기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 Z의 표준 편차. 이것을 많이 보던 거네. Z의 표준 편차. 이게 그래서 0.97 곱하기 표준 편차 3,700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평균 수요가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요 재주문점 수량은 이게 전체 최적의 수문 수량은 어떻게 돼요? 평균 뮤 더하기 어떻게 돼요? Z의 표준 편차. 예, 9,900개 Z가 더하기 0.97 0.97 표준 편차 곱하기 어떻게 돼요? 3,700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식은 이 식을 이용한 거다. 이 식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식을. 이거를 간단하게 한 방에 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체 수량은 갑자기 수량은 평균에다가 Z의 표준 편차 리드 타임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계산된 식이 나왔죠.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요 정규 분포로 변환하는 요 식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 이게 귀찮으면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엑셀 함수를 그냥 넣어야 되는데 이 식 갖고는 어떻게 돼요? 제가 확률 밀도 함수 표를 여러분들 시험지에다가 나눠주지 않은 이상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 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는 문제 못 풀어. 그럼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그러려면 여기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요 식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MP로 해서는 못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 CU 더하기 CO의 값을 어떻게 돼? COL 5로. 예, 이 식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이런 거죠. 이 식하고 똑같은 게 예.
마지날 프라핏 더하기 마지날 로스를 어떻게 되냐? 마지날 로스로 하는 요식, 요게. 그러니까 우리 요 여기에 나와 있던 요 책에 나와 있는 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CU로 그죠? 이게 한 단위 팔았을 때의 수익. 못 팔아서 손실이에요. 팔 수 있는데 못 파는 거고. 그죠? 안 팔아야 되는데 갖고 있어서 생기는 재고. 이게 하나는 품절 비용이고 하나는 과잉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고. 이게 그래서 요런 형태의 식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돼? 이렇게 고치는 거죠. 이렇게 고쳐서 풀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쳐서 푼 거죠. 요거를 이게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10만 원에 2에 여기 2만 원 하면 0.1667.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그 면적이 0.1667. 그러면 여기는 1-P는 어떻게 돼요? 0.8333. 이거 해당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Z값을 찾으면 0.967.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Z는 XI에다가 평균 구한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그러면 전체 수량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XI는 어떻게 돼? 여기 Z의 표준 편차 더하기 마이너스 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의 뮤가 이렇게 되겠네. 즉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식은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멸성 재고를 내가 알려줬잖아요. 그 소멸성 재고로 책에 있는 수량 구하는 거 다 구할 수 있어. 이게 이게 반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다시 강의 자료를 돌아가서 이제 강의 자료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다시 돌아가면 요거에 대한 것들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요거 푼 거 다 해줬고 연수 확률 구해서 요거 구하는 거 요거만 잘 알아둬도 우리 예제 다 풀 수 있다. 이게 수량 구하는 거. 그래서 몇 개씩 주문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이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끝. 그래서 이산확률 구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명심 숙지할 것. 이게 그 식을 Z는 X 이렇게 넘어가는 거 외우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 이게 그래서 다시 우리 강의 자료를 또 한번 EUQ 재고 구하는 거 재고 관리 기초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지금 강의 자료가 이렇게 나왔죠. 뭐 인벤토리 코스트가 어떻게 되고 쭉 다 넘어갈게요. 이거 쫙 이게 요런 거 여러분들 한 번씩 보면 좋겠죠. 그죠? 요런 것들은 평균 주기 재고 쫙 해서 보면 유통센터에 취급하는 주별 평균 수요가 50개네. 아이고. 이게 이 품목의 가치는 단위당 650달러고 공급되는 러트의 평균이 350단위입니다. 평균 리드 타임은 2주고 1년에 52주 영업해요. 그러면 주기 재고는 어떻게 돼요? 350개씩 발주느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겠네. 이게 평균 주기 재고 요게 그 다음에 안전재고는 어떻게 돼? 일주일분의 안전재고가 있다고 했으니까 일주일에 평균 주별 평균 수요가 몇 단위? 여기 50단위 이렇게 그래서 주별 평균 수요가 50단위로 여기에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 50단위. 그 다음에 예상 재고는 특정한 시즌에 판매될 거를 이제 백업하기 위한 재고. 그게 이제 여기는 없다고 했고. 수송 재고 봅시다. 수송 재고. 수송 재고는 쭉 해서 쭉 했더니 수송 재고가 어디 나왔냐? 음, 수송 재고 여기 있네요. 여기 평균 수요가 이쪽이 50단이고,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이 2주니까 오고 있는 거죠. 발주한 다음에. 그죠? 그래서 디맨드의 평균에다가 어떻게 돼요? 리드 타임을 곱하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수송 재고가 된다. 그래서 월 수요가 평균이 50개, 그 다음에 리드 타임은 2주, 그랬더니 100개. 그래서 합치면 325단위에 뭐가 생긴다? 평균 재고가 확보된다. ABC 재고 관리 분석. 이거 재고 관리의 경중을 달리한다는 방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가 구해보세요. 이렇게 했어. 문제는 우리 EOQ네, EOQ. EOQ, EOQ. 그래서 우리 EOQ에 대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OQ 쫙 해서 EOQ 한번 계산해 보죠. 우리 EOQ 쫙 해서 EOQ 계산하는 거 EOQ
이제 우리 재고를 계산하려면 항상 우리 요 식 이상한 그림 하나 있죠. 그죠? 재고에서. 그게 바로 뭐죠? 요렇게 이렇게 됐던 거 그죠? 이렇게 그래서 수요가 2호큐를 계산할 때 기본 재고 모델 그래서 재고가 바닥났을 때 풀로 가득 찼을 때 Q라고 하면 요걸 어떻게 돼요? 하나의 주기 요게 한 주기예요. 이게 발주량에 대한 Q에 대한 이 한 주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발주량 Q에 대해서 그래서 음, 보유 재고량은 평균 재고 평균 주기 재고 여기서부터 소비율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두 점이니까 0 더하기 Q에서 나누기 2 하면 평균이네. 그래서 즉 어떻게 돼? 주기재고는 여기 한 주기는 0에서부터 Q니까 2분의 Q. 그 다음에 한 단위당 홀딩하는 홀딩 코스트. 요게 바로 뭐가 돼요? 요게 재고에 관련된 보유 비용이네. 보유 비용. 그죠? 그러면 내가 요거를 요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발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년에 이 발주가 몇 번 했어? 이렇게 되는 얘기는 연간 디맨드를 발주량 Q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몇 번 했는지가 알겠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1200개의 디맨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개씩 발주 놓고 있어요. 그럼 몇 번 주문한 거야, 1년에? 나눠버리면 12번. 한 번 주문할 때 어떻게 돼요? 얼마입니다. 이렇게 주문하면 요게 바로 뭐가 돼? 요게 발주, 셋업 코스트가 되겠네. 셋업. 즉, 오더링 코스트, 셋업 코스트가 같은 의미 여기에서는 그제? 그러니까 전체 토탈 코스트는 어떻게 되냐? 재고에 관련된 토탈 코스트는 보유 재고의 평균에다가 홀딩 코스트 더하고 그다음에 연간 디맨드를 Q로 나눠서 한 번 발주할 때 금액이 얼마예요? 요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토탈 코스트가 나오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두 그림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 점이 즉 홀딩 코스트와 오더링 코스트가 교점으로 나타내는 그쪽에서 어떻게 돼? 전체 Q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같아져요. 이게 그래서 그 점을 계산하니까 어떻게 돼? 2분의 Q의 H는 DS의 Q 쫙 해서 제곱을 이렇게 곱하니까 Q제곱의 H는 2DS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갖고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Q의 제곱은 2DS의 H 쫙 해서 Q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DS의 H 마이너스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이게 경제적 주문수량, economic order quantity. 그래서 EOQ라고 하는 경제적 주문수량, 경제적 주문수량. 이렇게. 그래서 우리 EOQ의 문제 봅시다. EOQ. EOQ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EOQ. 얘가 before. 즉 EOQ 전이에요. 그 다음에 EOQ가 들어온 후에 after. 이거일 때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를 비교한다.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를 비교해서 얼마나 세이브 시켰어? 이거를 비교하는 거. 이거 반드시 지금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 다시 예제를 돌아가서 쭉 예제를 돌아갑니다. 강의 슬라이드로 갈게요. 강의 슬라이드로 쭉 해서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었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우리 화면 공유를 해서 이렇게 가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EOQ의 요 그림 갖고 이제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한 주기에 요거,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전체 이게 오더링과 홀딩 코스트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걸 한 주기라고 봤을 때 전체 보유 재고량은 0하고 Q의 두 점에서 2분의 Q 그래서 홀딩 코스트를 하면은 2분의 Q의 H가 바로 보유 비용이고 그러면 여기 셋업이 이렇게 한 주기가 이렇게 그래서 연간 이게 몇 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연간 디맨드를 어떻게 되냐? Q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연간 디맨드를 Q로 나누면 몇 번 주문했어? 한 번 주문할 때 이제 오더링 코스트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 전체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는 홀딩 코스트와 오더링 코스트 딱 두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식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게 총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2차 포물선이 최소화가 되는 여기서에 어떻게 되냐? 이 수량 Q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근사합니다. 뭐가? 오더링과 오더링 코스트와 홀딩 코스트가 거의 근사해요. 그래서 이거 갖고 곱해서 같은 식에서 2분의 Q의 H가 DSQ하고 같아요. 그래서 곱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Q제곱의 H는 이렇게 나올 거고, Q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 갖고 EOQ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구하면 얘를 뭐라고 한다? 이코노믹 오더 퀀티티. 그래서 EOQ, 경제적 주문 수량, 발주 수량이 됐고. 우리 EOQ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 EOQ가 적용하기 전에 비포의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 그다음에 EOQ가 적용된 이후에 애프터 토탈 인벤토리 코스트를 비교해서 얼마큼 세이브 시켰어를 확인하는 것. 요게 되게 중요한 파트. 그래서 어쨌든 우리 이런 형태로 EOQ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거를 우리 어디로 가냐? 다시 우리 강의 자료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그래서 강의 자료를 쭉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나온 것들을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우리 화면 공유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제가 화면을 이렇게 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던 거를 한번 우리 새 모의통의 예제 한번 봅시다. 새 모의통 예제. 새 모의통 예제 쭉 해서 우리 여기 나왔네. 새 모의통 예제. 연간 디맨드가 연간 디맨드가 52주 영업하는데 한 주당 18개.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한 주에 18개. 연간 영업일수는 52주. 그러니까 18 곱하기 52주는 연간 디맨드의 수요가 되겠네요. 936개. 이게. 그래서 홀딩 코스트는 단위당 어떻게 되냐? 코스트 에 25%. 그래서 60달러에 25%. 그래서 15달러. 홀딩은 15달러 짱 나왔고, 그 다음에 셋업, 오더링 코스트는 어떻게 되냐? 한 번 발주 넣을 때 45달러. 이렇게, 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EUQ 계산했더니 어떻게 되냐? 75개씩.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해보자. 얘가 피포, 즉, 피포에는 어떻게 됐는데? 390개 단위로 발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EOQ 적용해가지고 75개를 적용했을 때 전체 비용의 차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더라. 3033이 1124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비용을 계산했다. 그 다음에 주문 간격, 타임 비트윈 오더니까 TBO라 그래요. 타임 비트윈 오더, TBO, 이게. 그래서 주문 간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연간 936을 75로 나누면 0.086이에요. 0.086. 이게 이 단위가 연간이죠. 이게 연간.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한 거에다가 12를 곱해버리면, 먼스 12를 곱하면 0.96월. 거의 한 달 다 됐을 때야. 그죠? 이게. 그래서 52주를 곱하면 4.17주. 이게. 그러면 4주 하니까 이게 47, 28, 28에 조금 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365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29.25일. 거의 30일에서 조금 모자라는 요 정도의 이제 그냥 한 달이죠. 이렇게 요 단위로 발주는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TVO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쭉 해서 이제 서비스율 쫙 이제 여러분 이 EOQ 계산하는 건요 소비율이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떤 거를 하냐 확정적 재고에서 어떻게 돼요? 재고에서 하나는 확정적 모델이 있고요. 또 하나 확률적 모델이 있죠. 불확실성을 고려한 확률적 모델. 이게 그래서 EOQ 모델은 어떻게 된다? 소비율이 일정하고 리드 타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확정적 모델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률적 모델을 쓴다는 얘기는 현실적 특성을 고려한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된다? 소비율이 일정하다라는 걸 가정하지 않죠. 어떻게 돼요? 소비율이 변동하더라. 이렇게 변동하더라. 이게 그래서 소비율이 변동한다라는 이 가정을 넣어가지고 재고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는 바로 뭐예요? 여기서 한번 구분해 보죠. 여기 재고 통제 시스템. 재고를 통제하는 시스템. Q 시스템하고 P 시스템. 여기는 periodic, 여기는 quantity. 그래서 수량입니다. 여기는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기간을 나타내는 거고. 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ROP 근처에 변동하는 수요가 ROP 근처에 도달했어. 이거를 매일매일 리뷰해서, 즉 검토해서 검사해서 제주문점 근처에 도달했을 때 발주를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그죠? 발주 집어넣는 방법 이게. 그래서 소비율이 불확실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제주문점 ROP 근처에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2주일 걸렸다가, 어떤 때는 일주일 걸렸다가, 어떨 때는 뭐 10일 걸렸다가, 이런 형태로 불확실하게 도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가 주문 주기 간격은 어때요? 짧았다가 길었다가, 이게 이 주문 주기 간격이 들쭉날쭉이죠. 그죠? 소비율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Q 시스템은 어떻게 돼요? 수량은 항상 발주할 때 수량은 어떻게 된다? 수량은 동일하고, 수량은 동일하고, 기간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도달하는 시점이, 여기 도달하는 즉 소비율이 여기에 제조문점 ROP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이 매번 다르겠죠. 왜? 소비율이 변동하니까. 그래서 기간은 어떻게 돼요? 동일하지 않아요. 이게 Q 시스템의 특징. P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 매달 우리는 27일 날, 25일 날 자동 발주, 그러면 25일 근처에 한 번만 조사해가지고 자동 발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정한 기간. 그래서 이 여기는 어떻게 되냐? 주문의 간격이, 주문의 간격이 쫙 했을 때 이 주문 간격이 항상 어떻게 된다? 25일로 갔다. 25일 근처로. 페리오딕. 근데 소비율이 변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비율이 변동하니까 쌓여있는 재고량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 주문 간격은 간격은 동일하고 주문하는 간격은 동일하고 그다음에 뭐가 달라요? 특정한 기간 단위로 주문하는데 그 기간은 동일하지만 들어오는 수량은 어떻게 되냐? 목표 수량. 요거를 이 수량을 여기 이 P 시스템에서는 목표 수량이라고 하죠. 목표 수량. 이게 타겟. 그래서 이 목표 수량에 대한 것들은 매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요 두 가지. 하나는 기간 단위로 재고를 이제 발주하는, 관리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ROP 근처에, 자, 그래서 Q하고 P 했을 때 똑같은 거를 P, Q로 썼을 때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어디가 돈이 더, 재고에 대한 관리 비용이 P하고 Q로 쫙 비교하면, 바꿔 얘기하면, 고가의 상품은 컨티뉴러스 리뷰를 쓰는, 즉, 재고가 없어서 판매 기회비용, 즉 판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큰 제품, 이게 수익성이 크거나 가격이 고가이거나 이런 제품은 Q 시스템. 그다음에 반대로 어떻게 돼요? 특정한 기간 단위로 계속 그냥 발주량 조금씩 수량만 변하고 기간은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건 소모성 부자지, 그죠? 일반적으로 저가의 제품, 소모성 자료 이런 것들은 주로 P 시스템을 주로 활용한다. 그래서 우리 확률적 모델에서는 우리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확률적 모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확률적 모델은 수요의 정규성을 가정해서 정규 분포로 정규화시키는 이거의 특징을 고려해서 우리 XI 값 발주량 얼마예요? 서비스 수준에 부합하는 이 XI 값 요걸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되냐? 평균, 표준 편차 이게 그래서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하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뭘 고려해야 된다. 우리 다시 요걸 한번 우리 화이트보드에다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고 화면을 공유 안 해가지고 이거 화면 공유 안 해가지고 녹음 다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그래서 화면 공유가 됐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공유가 화이트보드가 화면 공유된 상태에서 문제는 소비율이 변동한다라고 하는, 쫙, 이렇게 변동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요 한 주기를 한번 딱 보겠습니다. 요 주기를 쫙 해서 보면, 제주문점 ROP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주문점, 여기 쫙, 여기.
여기서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봐야 돼요. 왜 위쪽에서는 저기 재고 고갈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요? 재고가 많으니까 충분히 많으니까 재고 고갈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고 재고 고갈의 문제는 어떻게 되냐? 재고가 바닥나기 시작하는 낮아지기 시작하는 특정한 시점부터 재고 고갈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제주문점 근처네.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확대한 면입니다. 확대하겠습니다. 확대. 얘를 확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수요가 이렇게 변동되니까 쭉 수요가 리드타임 발주가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여기서 발주가 됐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소비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쭉 그래서 평균 수요를 중심으로 리드 타임 동안의 수요는 이렇게 변동합니다. 이렇게 변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표준 편차를 일단 알아야 돼. 표준 편차. 이게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평균 수요를 알아야 되겠네. 평균 수요. 리드 타임 동안의 평균 수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정책 수준. 서비스의 정책 수준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몇 퍼센트로 가져갈 거예요? 몇 퍼센트로? 몇 퍼센트로 유지할 거예요? 그게 서비스율. 이게 이 서비스율에 대한 정보. 그래서 우리 그 세 가지.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비스율. 어. 이 서비스율이 이제 Z값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 수요의 정규성을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Z는 특정한 수량 X 마이너스 평균의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 그래서 제주문점 수량은 어떻게 되냐? 평균 수량은 요거에다가 어떻게 돼? XI는 어떻게 돼요? 얘가 넘어가니까 평균 플러스 Z의 리드 타임 동안. 표준 편차. 자, 평균이 몇 개예요? 자, 요게 뭐죠? 요게 리드 타임 동안에 표준 편차, 요게 안전재고량이네. 그죠? 안전재고 별표. 안전재고 별표. 이게 서비스율하고 안전재고량에 관련된 표준 편차에 관련된 게 이게 안전재고량. 수요의 변동성.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량. 이게 바로 뭐다? 안전재고량. 이 안전재고량 중요해요. 그래서 평균 수요는 여기 평균 수요에다가 안전재고량 ROP를 고려해서 제주문점 ROP가 어떻게 돼요? 결정된다. 이 얘기죠.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하는 게 무슨 시스템? Q 시스템. 이게. 그래서 우리 다시 예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예제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어떤 회사에 제품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세탁기 세제죠. 이게 99% 안전제고를 구해봅시다.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의 Z값. 99%의 서비스율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Z값으로 2.33. 그 다음에 리드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는 22개. 자, 이렇게. 그러면 세이프티 인벤토리, 즉 세이프티 스톡.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책에는 이렇게 SS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즉 안전 재고량은 어떻게 되냐? 51.3 이렇게. 그래서 우리 요걸 갖고 어떻게 되냐? 52박스 정확하게 하려면 52개. 자, 이렇게. 음. 그래서 제주문점 ROP는 어떻게 돼요? 제주문점. 평균이 어떻게 돼요? 평균이 250 상자 팔리고 있어요. 이 얘기니까. 여기에 250 더하기. 즉, 아까 제가 어떻게 됐죠? Z값은요, 얘가 2.33, 그죠? 2.33을 해당되고, XI 값, 제주문점 소량 XI는 평균이 어떻게 돼요? 250개 팔리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2박스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 구하면 어떻게 돼요? XI는 어떻게 돼? 250, 즉, 뮤 더하기, 어떻게 돼요? 여기에 Z의 리드 타임이니까 2.33 곱하기,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가 22.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식이죠. 그죠? 외우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Q 시스템의 제주문점 ROP 구하는 거. 다 됐네. 그 다음에 우리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가 22개입니다. 이렇게 딱 주어진 거야. 며칠인지도 몰라, 리드 타임이. 이렇게. 근데 우리 사실은 리드 타임이 특정한 기간 동안 전체 표준 편차나 평균 수요를 안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 한 주에 이러한 디맨드가 18개 났을 때 2주 동안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첫 번째 주가 디맨드가 18이라면 두 번째 주도 얘도 디맨드를 어떻게 돼요? 18로 가정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리드 타임이 2주라고 하면 같은 동일한 분포의 동일한 이 소비의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걸 가정을 해서 이게 이걸 갖고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주의 디맨드가 18이고 여기에 리드 타임 동안에 이러한 리드 타임이 2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 한 주의 표준 편차가 5개예요. 5개. 5개. 그러면 18을 중심으로 디맨드가 18이니까 한 주에 첫 번째 주의 분산 더하기 두 번째 주의 둘째 주의 분산 요거 두 개를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2에 어떻게 돼? 여기 표준 편차 이렇게 되니까 바깥으로 나가니까 얘가 뭐가 돼? 표준 편차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곱하기 어떻게 돼요? 루트에 요거 2 리드 타임이 2주니까 2주 3주야 그러면 3주면 여기에 셋째 주에 분산하면 111 하니까 여기가 몇이 돼요? 3이 되겠네.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표준 편차가 5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루트 다음과 같이 3 이렇게 되겠네요. 리드 타임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주가 있을 때 분산이 같다라는 등분산을 가정을 해가지고 등분산 가정을 통해서 합친 다음에 그거를 통합된 하나의 값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알겠죠? 이게 그 다음에 디맨드도 마찬가지예요. 디맨드도 3주일 때 한 주의 평균이 디맨드가 75니까 3주가 합쳐지면 어떻게 해? 75, 75, 75.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25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수요가 합쳐져서 그래서 225의 분산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표준 편차가 15야. 그렇기 때문에 저 값을 그대로 활용한다. 이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했고 그래서 재주문점 수량을 이거를 안전제곱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예를 들면 90%야. 90%그러면 1.28이라고 하면 1.28에 해당되는 값이 Z값이 1.28에 해당되는 값이 이거 문제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구십 퍼센트에 해당되는 어, 그래서 여기 1.28에 해당되는 90%야 그러면은 1.28 정도에 해당되는 값을 갖고 요걸 갖고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 7.1 이거 여러분들 제가 나눠준 재고 있죠. 별도의 핸드아웃 거기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재고에 그래서 그걸 여기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여기에 재고 관리 해가지고 쭉 올려놓은 거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서 쭉 들어가서
새 모의통의 예를 한번 다시 우리 책에서 들고 있죠. 여기 여러분 재고 관리 해가지고 핸드아웃 나눠준 거. 주당 평균 수요가 18단위이고 표준 편차가 5단위예요. 리드 타임은 2주일입니다. 경영자가 90%의 주기 서비스를 위하니까 90%에 해당되는 Z값 요거에 대한 전체 몇 퍼센트? 0.9. 0.9에 해당되는 Z값을 딱 찾은 거죠. 그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1.28. 얘가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여기에 쭉 해서 봤더니 요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리드 타임이 여기 평균 수요가 18개고 표준 편차가 5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1.28 곱하기 리드 타임이 루트 2가 되겠네. 루트 2 그랬더니 전체 어떻게 돼요? 5 루트 2죠? 이게 표준 편차 이거에 즉 이거에 LT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렇게 표준 편차에 그러니까 여기가 2주라니까 2주라고 떨어지니까 Z 즉 여기에 대해 해당되는 건 리드 타임 또 안전 재고는 일단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는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안전 재고량은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1.28 곱하기 요거 더했던 7.1에서 전체 9.1 단위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뭐 9개 단위로 하면 제주문점은 어떻게 되냐 제주문점은 여기다가 평균 수요가 쭉 해서 봤더니 18이네 18 곱하기 안전 재고 9단위 쫙 하면 전체 27개 그래서 전체 제주문점은 리드타임 동안의 평균 수, 리드타임이 여기 한 주에 18개니까, 저기 리드타임이 2주라 그래. 한 주가 18개니까 이거 잘못 계산했네. 여기가 어떻게 돼요? 18 곱하기 2가 되겠네. 18 곱하기 2주 더하기 안전재고가 어떻게 돼요? 이게 9개.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게 그냥 1주가 아니라 2주간 2주니까 리드타임이. 그래서 그렇게 제주문점은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비용 구해 봅시다. 비용. 이게 전체 Q 시스템에 대해서 이걸 만약 Q 시스템으로 이제 요거 단위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 전체 연간 디맨드가 어떻게 돼요? 이게 ROP 제주문점 18 곱하기 18 곱하기 2에다가 그러니까 45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문점이 이렇게 되면 요게 이 소비율이 변동할 때 요 제주문점 ROP가 45 정도일 때 제주문한다. 이게 그래서 재고의 위치, 인벤토리 포지션이 45단위까지 감소할 때마다 근처에 ROP 근처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75개씩 주문하는 거네. 그래서 이거 EOQ가 적용된 EOQ가 75개일 때 이걸 적용하면 2분의 75에 홀딩이 15달러, 연간 18 곱하기 52주 936, EOQ 45달러. 여기까지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확정적 모델의 EOQ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뒤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안전재고량이 몇 개 있어요? 수요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재고 9개. 얘가 추가적으로 더 확보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단위당 홀딩, 여기다가 9달러, 저기가 15달러 곱해서 9개에다가 15달러 곱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났다. 요게 Q 시스템. 요 예제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숙지하면 된다. 이게 나머지 뭐 P 시스템도 약간 재고 고갈 방지 기간에 대한 것들만 고려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갖고 쭉쭉쭉쭉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다. P 시스템에서 봅시다. P 시스템. P 시스템. 요것도 예제 풀었고 이제 우리 여기서 가격 할인부터 먼저 하고 P 한번 넘어가자고. 가격 할인. XX대학교의 기념품 매장은 로고 티셔츠 판매가 많다. 납품업체는 높은 재고 때문에 대량 주문에 대해서 가격 할인을 주고 적용하고 있다. 주문량이 1000개 미만일 경우에 기본 가격이 30달러, 주문량 10개일 때는 약. 그래서 주문 비용은 80달러, 연간 티셔츠 수요는 35,000개, 연간 유지 비용은 홀딩 코스트는 구매 가격의 20%. 자, 그래서 전체 수량 할인을 적용해 가지고 나왔더니 이제 EOQ의 최적 주문 수량은 얼마입니까? 이게 주문 수량 얼마입니까? 그래서 물건 구매한 값까지 같이 비교하는 게 낫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체 총 비용이니까. 그래서 EOQ가 30일 때 짝 했더니 967. 1부터
1000개까지는 30달러. 그래서 30달러 그대로 줬어요. 30달러. 그대로 줘서 967개니까, 합당하네. 이게 합당하네. 오케이. 즉, 30달러일 때 가격 1000개 미만일 때 30달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967개 단위로 오케이. 그러면 26달러. 26달러. 할인해가지고 26달러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1001개부터 2000개까지 주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26달러로 했더니 2 곱하기 35,000에 80에 30에 0점 했더니 1038. 1038. 즉, 뭐가 똑같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게.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데, 전체, 여기에 오타가 있네. 여기에. 아, 여기에서 우리 어, 구입원가의 20%니까 여기가 30달러가 아니라 여기가 26달러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확인 절차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행히 찾았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26달러네요. 26달러.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0달러가 이렇게 되겠네요. 20달러. 이렇게. 이거 타이포입니다. 요거. 어, 여기는 30달러 구매니까 여긴 26달러 했으니까 26. 여긴 20에 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쫙. 그래서 여기를 쭉 해서 봤더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30달러일 때 967. 요 안에 포함 딱 되네. 그죠? 여기에. 오케이. 26달러일 때는 1001개에서부터 2000개 미만까지 1038. 당연히 여기 안에 딱 들어오네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0달러 봅시다. 20달러를 받으려면 너가 이 EOK의 발주 수량이 2000개가 넘어야 되는데 1184야. 1184는 어딥니까? 여기에 해당되네. 여기에. 26달러지. 즉 바꿔 얘기하면 1184개로 주문했을 때는 20달러에 살 수가 없다. 그러면 발주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1184에서 가까운 발주 수량 단위의 수량이 바로 뭐예요? 20달러의 발주 수량 단위의 최저 수량은 가장 가까운 애가 누굽니까? 2001이네. 2001개씩 주문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20달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다시 여기도 똑같이 요거 잘못된 거 26달러. 여기는 어떻게 돼? 쭉 해서 여기 20달러.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가 다음과 같이 얘는 적용 안 되고 얘는 오케이. 여기도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35,000에 30달러. 35,000에 24. 요 구매 원가네. 구매 가격이네.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1038, 967, 1038, 967. 똑같네. 다 됐네. 여기도 26달러. 여기 실수 있었네. 그죠? 제가 여기서.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26달러 됐고, 구했더니 다음과 같고,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 20달러로 했을 때, 여기는 이제 35,000에다가 20, 그 다음에 발주 수량 Q가 어떻게 돼요? 1184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20달러를 받기 위한 여기서 가장 가까운 발주 수량 2001개, 그죠? 그러니까 2001개. 그 다음에 러 사이즈가 여기도 마찬가지 발주량이 2001개.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전체 구매 원가 고려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이 구매 비용 적용했을 때 20달러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네.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잘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고 팀 시스템, P 시스템하고 Q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까 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거 수요의 불확실성, 뭐 제주 무초 똑같은 얘기. 자, 넘어갑니다. 쭉 여기 있네. 아, 재고 고갈 방지 기간, 재고 고갈에 대한 방지 기간. 이렇게 해서 요거 P 플러스 여기 봅시다. 여기가 우리 여기가 3월 달, 여기 4월 달, 여기 5월 달, 여기 6월 달이라고 하면 3월 달에 발주를 집어넣는 양, 요 발주량은 4월 달에 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4월 달 재고가 들어올 때까지 무조건 남겨져 있는 재고로 버티기. 그러니까 여기 재고 고갈되면 된다, 안 된다? 여기 안 된다. 여기 더해서 여기에 다시 제주 여기는 요 사이는 어때요? 요 사이는 여기는 재고가 충분하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재고 고갈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3월 달에서부터 4월 달 발주 넣을 때까지 바꿔 얘기하면 4월 달에 사용할 물건은 어디서 책임지는 거야? 3월 달부터. 3월 달부터 여기서 캐치해서 발주를 넣기 때문에 자, 즉 4월 달에 발주를 집어넣는 즉 4월 달에 5월 달 거 쓸 거에 대한 발주를 집어넣는 요 기간 동안은 재고 고갈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재고 고갈이 생기지 안 되는 기간은 발주에서 발주 사이 여기 그다음에 5월 달 새 재고가 들어올 때까지 여기하고 여기 기간이 다 뭐예요? 3월 달에 발주량이 책임이니까 P 플러스 L 기간은 바로 뭐예요? 여기 P 플러스 여기 L 기간은 어떻게 된다? 재고 고갈 방지 기간. 그래서 목표 수량, 자, 발주량의 전체 이 목표 재고 수량은 P 플러스 L 기간의 디맨드에다가 방지 기간의 안전 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Z의 서비스율에다가 리드 타임 동안에 표준 편차 있는데 여기다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L 기간의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 편차.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여기 안전 재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다가 뭘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평균 수요 P 플러스 즉 저기 평균 수요를 여기다가 이 주문 수량의 평균 수요를 여기다가 더해주면 이제 제주문점 요 목표 수량이 되겠네. 이게 P 플러스 L 기간이니까. 그래서 요걸 갖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재고에서 평균 소비량은 피기한 동안 평균 재고 소비량이 어떻게 되냐? 평균 수요를 찾는 거예요. 평균 수요, 평균 DP.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여기 발주에서 그 다음 발주까지의 요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 수량 동안은 어떻게 된다? 전체 실제 이 발주 수량에 대한 보유 재고량이죠, 저게. 그죠? 이게 P 시스템에서 그다음 3월 달에서부터 4월 달 발주, 즉 5월 달 쓸 거 발주 내기 전까지 발주에서 발주 사이까지 이게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난 전체 소비량이 바로 뭐가 된다? 평균 수요. 평균 수요. 발주에서 발주 사이. 이게 그래서 이 평균 수요, 이 DP를 갖고 이제 어떻게 된다? 홀딩을 곱해주고 평균 DP에 대한 평균값이지 이게. 음. 그래서 요거 갖고 이제 똑같이 디맨드를 DP를 나눠가지고 셋업 그 다음에 안전재고량 더해주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P 시스템도 여러분들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52주 936 똑같은 정보 세 모의통. 자, 그래서 시 다섯 개라고 하고 표준 편차가 다섯 단위, 리드 타임이 2주일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P 시스템으로 재고량과 총 비용을 계산해 보자. 자, 그래서 봤더니 18단위에 52주 936, 2호큐 52주 이게 75. 그랬더니 약 여기 P 기간은 어때요? 주문에서 주문 기간이니까 발주 기간의 차이가 약 4주 나오네요. 그래서 P 플러스 L기는 리드 타임이 2주까지 더해서 5 루트 6 표준 편차가 5개고 90% 서비스 주니까 1.28 그러면 18 곱하기 몇 주예요? 4주 더하기 2주 그래서 6주 이렇게 그 다음에 Z의 리드 타임 동안에 5를 투육해서 12단위니까 90%의 P 플러스 1 기간의 안전재고량 요거를 요렇게 나오니까 여기 안전지 P 플러스 1 기간의 표준 편차 여기다가 서비스율 Z
이걸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요게 안전재고량. 요게. 그 다음에 여기는 뭘 구하는 거예요? 평균 수량. 여기에. 그래서 한 주당 평균 18개, 18 곱하기 P 플러스 L기가 몇 주예요? 6주. 요거 더하기 어떻게 돼요? Z의 P 플러스 L 기간. 요렇게 되겠네.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평균. 요게 바로 뭐예요? 서비스 수준 90%. 그 다음에 P 플러스 1기간에다가 여기 표준 편차. 이렇게. 식은 똑같다. 이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전체 비용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빼주는 재고, 목표 재고량에서 빼주는 재고, 이런 것들만 고려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우리 이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쭉 한 번씩 문제 풀어보시고, 요게 가장 기본적인 예제죠, 여러분들. 뭐, 요 예제가, 그죠? 요런 예제가 가방, 이게 흔하게 나타나는 예제. 코스트 계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 P 시스템 요거 잘 알아두자. 이렇게 빼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고 뒤에 쭉 빼주는 거 여러 가지 있는데 한 번씩 보세요. 이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 나와 있던 우리 5장으로 한번 쭉 가서 5장. 공급사슬 교재 5장 쭉 해서 우리 쭉 해서 봤더니 이제 여기에다가 시의 생산단가 처분량 쭉 해가지고 신문 가판대 모델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거 5장 공급사슬 관리 5장 화의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신문 가판대 이거 계산하는 거 이거 아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초반에 다 보여줬죠. 이거 뮤의 Z의 리드 타임 동안의 표준표차 어떻게 구하는 건지 이거 다 했고 그래서 내가 재주문하는 수량은 어떻게 되냐? 연소 확률 분포, CDF, 누적 확률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구할 수 있다. 그거 우리 식 갖고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거 보여줬어요. 이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하나 달라진 게 바로 뭐다? 여기서 하나 달라진 게 바로 비용 계산하는 거죠. 비용 계산. 즉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신문 판매원 모형 개발한 다음에 여기서 우리 돈 계산하는 거 있어요. 돈 계산. 돈 계산. 패션 등산복 이거 내가 다 계산했죠.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를 변환해 가지고 계산한다. 예, 여기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걸 쭉 해서 했고 여기서 여기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때 토탈 코스트 이거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데 이 내용을 구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더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누적 확률 분포로는 못 구한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타나는 토탈 코스트 즉 소멸성 재고에 대한 총 비용, 재고 비용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딱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냐면 부족 비용과 초과 비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어 이게 바로 뭐냐면 저기 그 부족 비용. 바꿔 얘기하면 부족 비용이라는 얘기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부족 비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다. 부족 비용.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게 바로 뭔데요? CU. 100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내가 99개 가져가지고 한 개의 수익을 더 낼 수 있었는데 어떻게 돼? 부족해가지고 내가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야. 그죠? 이게 CU입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하나 더 가졌으면 내가 수익을 10만 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수익이 생길 수 있었는데 한 개에 대한 한 개 이익에 즉 마지날 프라핏에 이 기회가 발생한 거죠. 지금 근데 없어서 못 파는 거야. 예, 이게 바로 부족 비용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또 하나 CO 봅시다. CO. CO는 바로 뭐예요? CO는 얘는 초과 비용한 거예요. 초과 비용.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여기 나와 있는 과대 보유량의 기대값, 과소 보유량의 기대값 이거 했는데 얘는 부족한 거. 과소 보유량이니까 부족한 거야. 100개 있어야 되는데 99개밖에 없어서 한 개에 내가 어떻게 돼? 아, 매출액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는데 부족해서 수익 못 올렸다. 이게 그다음에 초과 비용이 있어요. 초과 비용은 초과 비용이 있습니다. 이 초과 비용은 바로 뭐냐면 과대 보유량이에요. 초과 비용은 한 단위를 더 주문해서
한 단위를 더 주문해서 저 주문함으로 인해서 100개 필요한데 100개 필요한데 내가 101개 해가지고 어떻게 돼? 한 개가 안 팔린 거야. 한 개를 내가 초과했어. 그래서 초과함으로 인해서 팔리지 않았을 때 저거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되는 비용, 손실 비용. 그거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 부족 비용과 초과 비용에 대한 요거를 기대값을 계산해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계 비율을 어떻게 되냐? 인계 비율. 인계 비율 아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인계 비율.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계산했어요, 여러분들. 어, 내가 P값은요, 판례값 P값은요, 얘가 마지날 프라핏에 더하기 마지날 로스에 마지날 로스. 자, 그래서 내가 여기 0.16667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아까 구할 때는 여기가 P니까 여긴 1-P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뺀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면적이 어떻게 돼? 0.83333 이렇게. 그죠? 이거 해당되는 Z값을 찾은 거죠. 그죠? 예.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여기 값을 바로 알아버리니, 아는 방법이 있다며. 그죠? 이 아는 방법이. 그게 바로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 확률 밀도 함수를 바로 집어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그대로 넣어가지고 최적 비용에 관련된 것들, 기대재고 초과 비용, 즉, 기대재고 초과 비용, 토탈 코스트는 어떻게 되냐? 손실 비용에 대한 것들. 즉, 이렇게 전체 토탈 코스트는 이렇게 되겠네. 토탈 코스트는요, 여기하고 여기 나온 거잖아. C5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더 적어야 되는데 많이 얻은 거죠. CO 손실 비용이에요. 내가 100개 가져야 되는데 101개가 가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 이거 더하기 기대값인데 더 많이 가졌어. 오버한 기대값. 이게 100개 가져야 되는데 내가 101개 더 가짐으로 생길 수 있는 기대값 더하기 그 다음에 CU 곱하기 CU 요거 곱하기죠. 더하기가 아니라 이제 곱하기입니다. 요게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CU 곱하기 어떻게 되냐?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기대값인데 100개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내가 99개밖에 안 가졌어.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기대값이냐면 얘는 더 밑으로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 부족하게 가진 것에 대한 기대값. 이게 손실 비용이죠. 100개 가져야 되는데 내가 99개밖에 안 가진 거야. 한 개 덜 가진 거야. 목표 수량보다 내가 한 개 덜 가짐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 얘는 어떻게 돼? 100개 가져야 되는데 101개 가져가지고 하나는 남아 돌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는 손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손실로 하고 얘는 어떻게 돼요? 한 단위 더 팔면 수익이 생길 수 있어. 10만 원의 수득이 생겨. 그래서 얘는 하나의 수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날 프로핏, 마지날 로스 이렇게 만들었던 거. 그죠? 그 기억납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그 식을 이제 이렇게 쓴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저기 전체 우리 요거에다 Z에 대한 이 값을 구하면 전체 평균이 얼마예요? 저기 최적 주문량 수량을 구하면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최적 주문량 수량 구하면 Z는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XI 값이 마이너스 뮤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얘가 여기가 0.166667이니까 1-P는 0.83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요? 0.833에 해당되는 면적을 Z값을 찾았더니 Z가 0.97, 967, 뭐 97 이렇게. 그러니까 0.97은요. xi 마이너스 얘가 9,900개, 9,900개.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어떻게 돼요? 얘가 3,70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x 수량은요. 얘가 넘어가니까 9,900개. 얘가 봐가 뭐가 돼요? 평균 더하기 어떻게 돼요? 요거 더하기 얘가 z값이 되니까 0.97 z값 곱하기 뭐가 된다? 3,700. 자, 해서 여기는 전체 수량이 몇 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13,000 요거 계산하면 13,473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총 비용 기대 손실 비용 이제 이걸 구해 보자. 기대 손실 비용. 이게 그래서 기대 손실 비용은 어떤 형태로 구하냐면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확률 밀도 함수로 변환하는 식이 너무 불편하니까
확률 밀도 함수 식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 뭐를 구하냐면 손실함수 같은 것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확률 밀도 함수 이용하면 쉽고 되게 쉽고 확률 밀도 함수 펴 이거 아니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면 어떻게 되냐? 우리 손실함수를 여기다가 정규 손실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정규 손실함수. 그래서 토탈 코스트는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과잉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Z의 알파만큼의 이거에 대한 이 밀도 함수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바로 요걸 갖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요 식이죠, 요식. 요거는 역함수로 해서 요거는 구할 수가 없어요. 누적 함수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규에 대한 저 표준 정규 분포의 손실 함수를 구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요렇게 요식이에요, 요식. 엑셀에서 요식을 이용하거나 여기가 false로 하게 되면 이게 밀도 함수. 그 다음에 여기가 true로 하게 되면 얘는 누적 함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했던 대로 요 위치에서의 뭘 구하는 거예요? 요 높이를 구하는 거고요. 그냥 바로 높이를. 바로. 우리는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없으니 뭐로 구한 거예요? 그냥 누적 확률로 이렇게 구한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저거 갖고 바로 확률 밀도 함수를 바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하면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은 엑셀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엑셀의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엑셀을 바로 계산하는 게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다가 요걸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CO 더하기 CU 그러니까 CO가 어떻게 돼요? 얘가 2만 원, CU가 10만 원. 얘가 2만 원, 여기가 10만 원. 이렇게 곱하기 여기에 대한 요거 그러니까 저거를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저게 0.97에 해당되는 0.97에 해당되는 요 높이를 바로 계산해 준다고 여기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고쳐서 이게 그 다음에 여기다 표준 편차를 그대로 곱해가지고 우리 전체 토탈 코스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기대 이익과 전체 비용을 기대 이익하고 이 비용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형태로 구하냐면 이제 비스무리하게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이게 손실함수라든지 요것들을 구해가지고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은 확률 밀도함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불편한 방법이에요. 엑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바로 구해지긴 하지만 이게 일종의 계산기 같은 거니까 이게 개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기대 품절에 대한 것들, 즉 기대했던 품절 비용, 즉 품절이 발생한 거죠. 내가 하나 더 가졌어야 되는데 100개를 가졌어야 되는데 99개밖에 못 가져가지고 그거에 해당되는 이 비용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로 구하냐면 손실함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 이게 그래서 기대품 전량은 바로 뭐죠? 기대품 전량. 기대품 전량은 어떤 형태로 구하냐면 기대품 전량은 전체 우리가 아까 나왔던 게 13,479개잖아요. 아까 Z는 XI의 마이너스 9,900개, 여기는 3,700개. 그래서 전체 발주량은 13,479. 479. 이렇게 되겠죠. 발주량이. 이게.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실제로 평균 수요가 얼마예요? 평균 수요가? 평균 수요가. 이게 평균 수요가 999, 9,900개니까. 9,900개니까. 9,900개를 여기서 빼주면 9,900개를 빼주면 전체 실제로 나오는 값이 생기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계산을 하면 3,579개, 3,579개. 그래서 이 3,579개의 수량 갖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3,579는
손실 비용이에요. 이게 손실 비용.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는 이렇게 되죠. 전체 토탈 코스트는 내가 토탈 코스트는 과도하게 많이 가진 거예요. 한 단위를 더 팔 수 있는데 부족하게 갖는 거. 부족하게 갖는 거예요. CU. 그래서 내가 만약 100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99개밖에 못 가진 거야. 그럼 한 단위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것에 대한 즉 얘는 즉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거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요? 얘는 CO는 얘 100개 가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된다? 얘가 101개 가진 거야. 그래서 하나가 이거는 폐기 처분해야 돼. 그래서 얘는 오버한 것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는 거. 이 두 가지 비용이 다 합쳐진 게 토탈 코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고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 토탈 코스트는 22만 개죠. 2만 개. 2만 개. 전체 C5는 2만 개가 아니라 2만 원이죠. C5는 2만 원. 2만 원. 파카를 10만 원의 원가를 들였는데 내가 과잉으로 가져가지고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 2만 원 발생하는 거. 손실 비용이. 폐기 처분 8만 원이니까. 그죠? 다시 한번 우리 그 정보를 봅시다. 원가는 어떻게 돼? 10만 원. 그 다음에 못 팔면 폐기 처분하는데 8만 원에 폐기 처분하고 이게 그 다음에 판매 가격.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냐? 20만 원. 자, 그래서 여기는 한 단위 더 팔므로 생기는 것은 10만 원 이득. 이게 그 다음에 얘를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 원가에서 8만 원 처분하니까 2만 원이 손실 비용이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폐기 처분하는 손실 비용의 금액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 곱하기 어떻게 돼요? 2만 원 곱하기 전체 즉 내가 아까 확률 밀도에 대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게 전체 수량 Q는요 9,900개, 9,900개 더하기 0.967, 0.967 곱하기 3,700 표준 편차. 얘는 Z값, 그 다음에 얘는 평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평균의 Z의 표준 편차. 이게 수량이니까 이렇게 수량을 갖고 계산하니까 13,470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대재고 초과 비용하고 기대 품절 비용에 대한 기대재고 초과 비용은 초과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3,900 얼마냐? 잠깐만. 요게 2만 원에 3,900. 그러면은 3,900이 나왔고 기대재고 초과한 수량은 전체 13,479에서 이게 빼니까 9,900이 나왔고 9,900을 빼주니까 3,579 3,579 그래서 기대재고 초과 수량은 기대재고에 대한 초과 수량은 여기 나온 것처럼 기대재고에 대한 초과했던 오버했던 수량은 실제 비용 전체 수량 Q가 13,479에서 여기서 전체 발주량 평균 수요가 9,900이 발생하므로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3,579개 정도가 이제 이게 오버하는 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 재고보다 실제로 부족해가지고 언더에서 생기는 비용 요거 그래서 언더에서 부족해서 생기는 비용은 부족해서 생기는 수량은 아까 했던 대로 표준 편차에 대한 것들, 표준 편차, 수요의 변동성에 대한 표준 편차가 여기 요 언더에서 생기는 비용은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표준 편차에 요거에 3,700개 곱하기 그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의 LZ 값을 한번 딱 구해 봅시다. 이게 그래서 Z값의 0.97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한테
표준정규 손실표예요. 표준정규 손실표. 표준정규 손실표니까 쭉쭉쭉쭉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려서 볼게요. 그래서 0.97이죠, 여러분들. 0.97. 그러면 여기 0.97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0.97. 여기에 우리 요거를 제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좀 넣을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제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즉 바꿔 얘기하면 부족해서 생기는 이 표준 편차는 이게 Z값에 대응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 표준 편차의 이 부족해 생기는 그 값을 여기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여기를 딱 구한 거예요. 요 높이를 딱 구해가지고 여기 수량을 아까 구한 거고 이제 손실 함수니까 여기 밑에 있는 손실 함수 Z의 0.97에 해당되는 요 값에 해당되는 위치에 찾으면 요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빨간 컵을 표시하겠습니다. 요렇게 0.97 짝 했더니 요만큼이 이렇게 0.97에 해당되는 이 표준정규 손실함수 LZ 값을 L의 이 정규 표준정규 분포의 손실함수 요걸 구했으니까 요게 0.082 이렇게 되겠네요. 0.082 이게 그래서 내가 요 수량 즉 바꿔 얘기하면 실제 수요보다 부족해가지고 생길 수 있는 손실 비용은 요거의 비용에 의해서 0.082 곱하기 표준 편차 요거 곱하기 어떻게 손실 비용에다가 요게 부족해 생기는 거니까 부족해서 손실함수니까 요거 3,700을 이렇게 곱해버립니다. 이렇게 곱하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여기가 325.97, 325.97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326개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326개는 이제 손실 비용으로 변동할 수 있다라는 비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요걸 그대로 계산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우리 책으로 다시 PDF 파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다가 쭉 해서 비교하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토탈 공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소멸성 재고에 재고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재고 비용을 계산. 재고 비용을 계산하는데 특정한 형태에서 여기에 위치 쫙 이렇게 됐을 때 이 위치 값을 계산을 구하는 방법은 수량은 누적 확률로 내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거에 대한 기대값을 구해가지고 얘가 P일 때 즉 그거보다 높은 여기 수량이에요. 여기 딱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서의 위치 값을 딱 잡아야 되는데 얘보다 클 경우에 생기는 문제, 얘보다 작을 때 생기는 기대값,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얘가 요거보다 넘으면 어떻게 돼요? 폐기처분이죠. 넘으면 폐기처분. 얘보다 어떻게 적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손실 비용. 그죠? 얘 폐기 처분하는 비용, 그다음에 부족해가지고 하나 내가 매출액을 더 높일 수 있었는데 높이지 못한 비용이에요. 그죠? 얘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이, 갑자기 왜 이래? 다시 이렇게 된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우리 요 수준 여기 딱 여기 위치를 딱 잡아서 내가 요 수준보다 요 수준을 요 값이 아까 어떻게냐면 0.97이에요. Z값으로. Z값으로 0.97에 해당되는 값. 요걸 찾을 건데, 요 위치보다 어떻게 돼? 넘으면 어떻게 돼요? 과잉 재고죠. 내가 과잉으로 갖고 있는 거야. 100개 가져야 되는데, 101개 가져서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밑에는. 얘는 100개 가져야 되는데, 내가 9900개가 안 돼서, 내가 플러스 하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비용. 이것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과잉으로 가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가 우리가 아까 발주량 수량의 Q를 봤더니 13479예요. 즉 어떻게 돼요? 여기는 기미
실제 평균 수요가 9,900개인데 13479라고 13479. 13479이기 때문에 실제로 더 과도하게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는 3,579개 정도를 내가 기회비용, 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하는 비용이에요. 그죠? 표준 편차가 3,700개를 고려했을 때 이게 3,579개 정도, 3579에 해당되는 만큼은 어떻게 되냐? 내가 여기로 넘어서 생기는 비용, 요거 더하기, 요거 밑에 부족해가지고 부족해서 생기는 비용이 있죠. 부족해서 그건 손실함수 이용한 거죠. 손실함수 이게 그래서 손실함수를 이용하는 게 어떻게 되냐? 변동성을 나타내는 3,700 표준 편차 곱하기 어떻게 되냐? L에 이렇게 손실함수. 그랬더니 정규분포 0.97에 해당되는 손실함수가 0.0 0.0881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0.97, 0.0, 0.0882가 되겠네. 0.0882. 그러니까 0.0882 이게 곱하기 3,700을 해버리면 그 값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우리 요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전체 기대 비용을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기대 품절 비용은 3,700 곱하기 3,700 표준 편찬의 기대 품절 비용. 내가 우리 여기 요거 갖고 우리 다시 한번 쭉 올라가면 요거 갖고 기대 품절 비용은 실제로 3,700에다가 품절 비용, 품절 비용, 품절 비용 이렇게 100개 해야 되는데 99개. 품절이 일찍 나버린 거죠. 그죠? 이 비용은 전체 Z의 Z의 L의 표준 손실함수 요걸 구해도 되고 여기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요 손실함수 표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는 방법인 거고 왜 손실함수를 이용하냐면 우리 이거 다른 수업에서는 다 손실함수 이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기 그 다른 교수님이 쓰시는 책에는 손실함 수표가 뒤에 다 붙어 있어요. 예전까지 제가 SCN 강의할 때 예전에 썼던 그 OM에서 썼던 그 책을 갖고 이용했는데 그 책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는 그 손실함 수표가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갖고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품절에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표준 편차 3,700개에다가 손실함수 0.0882 이걸 곱해가지고 전체 여기에 손실함수의 숫자를 이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넘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까 Q에서 디맨드를 뺀 거죠. 그러니까 넘었을 때 이제 과잉으로 남겨 있는 거는 13479, 13479, 13479가 맞나? 13479 마이너스 디맨드가 9,900개 이렇게 빼서 했더니 어떻게 된다? 요게 3 3579 이게 그다음에 요거 3,900 3,700이죠. 900이 아니라 표준 편차가 3,700이니까 0.0882를 계산하게 되면 기대 품절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전체 325.325 97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렇게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요거 갖고 전체 비용을 계산하게 되면 두 비용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게 되면 여기 325.97에다가 전체 우리 손실 비용이 얼마예요? 이게 기대 부족 비용. 기대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대 초과 비용에서는 325.97에다가 기대 3579 곱하기 325.97 기대 초과 비용이 기대 품절량이 3점 기대 초과 비용이 3,579에다가 325 두 개 합치니까 전체 기대 재고 총화량은 3,900 300 아이 계산을 좀 해봐야겠네요. 3579 더하기 여기다가 325.97 그러면은
3,800, 3,914.97. 그래서 전체 비용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우리 화이트보드에다 한번 씁시다. 화이트보드에다가.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요 계산이 이제 여러분들한테서 이제 소멸성 제거에 대한 계산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내가 여기가 요 Z값이 어떻게 돼요? 0.97, 0.97. 그래서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요 딱 요 여기 정확하게 여기 쫙 요 위치에 여기 요 위치 요거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로 가면 높이를 구해서 그냥 그대로 구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확률 밀도 함수 안 구하고 손실 함수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려주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손실함수를 갖고 그대로 이용하면 일단은 전체 토탈 코스트 총 이 기회 손실 비용에 대한 것들은 손실 이제 하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얘보다 쭉 어떻게 돼요? 요거보다 오버하거나 오버하거나 더 많이 갔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보다 요 위치에서 요거보다 덜 갔거나 그러니까 100개 가져야 되는데 너는 100 하나 가져가지고 하나는 손실 비용 생기는 거고 여기는 오버한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100개 가져야 되는데 99개 가져서 어떻게 돼요? 언더 즉 부족해서 품절 비용 발생한 거네. 이게 그래서 기대 품절에 대한 것들은 요 밑에 게 계산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표준 편차에 그다음에 L에 요렇게 표준 편차가 아니라 정규 분포가 아니라 표준 편차. 요렇게 변동성의 특성을 고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요거 밑에 언더에 있는 거는 3,700개, 3,700개 이게 곱하기 요게 어떻게 돼요? 0.0882 다시 한번 보면 손실표죠 이게 표준 정규 손실표 요거 요거 해가지고 나왔던 거 여기 계산하면 전체 얼마냐면 요게 아 계산해야지 제가 3,700 곱하기 0.0882 자, 그래서 계산하면 326.33 여기가 326.34 3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요거 계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더 과잉으로 가져서 생기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Q에서 디맨드를 뺀 거죠. 그죠? Q에서 디맨드를 뺀 거니까 전체 디맨드가 바로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디맨드가 아까 계산을 다 했던 게 실제로 전체 계산량이 XI 값이 얼마냐 13479 얘가 13479 요거 빼기 디맨드가 평균이 9,90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해가지고 요걸 곱해버리면 실제로 여기다가 요걸 빼서 계산하면 3,589 요게 3,589 자, 즉 3,589에다가 여기 나왔던 327개 327개 정도 요걸 여기다 더해주면 요게 3,800 3,900 916개 3,916개 3,916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요 재고 수량이 그럼 이거 갖고 이제 비용을 이제 이거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면은 기대 부족 비용이에요. 기대 부족 비용 요거는 얼마를 기대했던 것에 대한 여기 어, 부족 비용은 여기다가 326.34 요거 곱하기 요게 수량이잖아요. 요게 수량. 아, 수량. 요거 그대로 곱하기 어떻게 얼마를 곱해야 돼요? 부족
즉 100개 있어야 되는데 99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내가 어떻게 돼요? 더 매출액을 10만 원, 10만 원, 그죠? 원가 10만 원에 갖고 와서 2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만 원의 소득을 더 내가 높일 수 있는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과잉으로 생겨서 발생하는 거, 과잉으로 하는 거. 요게 3,589. 요게 3,000, 뭐 3,589, 3,579.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되냐? 기대를 초과했던 비용이니까 기대를 초과했던 비용 요거는 실제로 기대를 초과했던 비용은 3,589에다가 전체 이 비용 토탈 다 비용이니까 요 비용을 다 합치면 실제로 3,915개 3,915개에다가 최대 손실 비용은 2만 원을 그대로 2만 원을 곱하니까 전체 전체 수량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계산을 하면 전체 수량에 대한 것들은 부족했을 때가 여기 나오는 거 부족했을 때가 323개 323개 되는데 부족했을 때 327개일 때 기대값 더하기 그 다음에 두 수량이 더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3589에다가 327개 더해져서 3916개 정도가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똑같이, 어, 실제로 나오는 계산값을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계산을 곱하면 여기다가 326개 초과해가지고 없어서 더 많이 올릴 수 있었는데 부족해서 못 팔기, 못 팔았기 때문에 327개 요거 곱하기 10만 원. 그 다음에 전체 남겨져 있는 재고가 남을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많거나 적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합친 경우죠. 이게 그래서 전체 3,916개 곱하기 어떻게 됩니까? 남겨져 있는 재고는 2만 원. 요거 두 개를 합친 값 327 곱하기 10만 원. 그다음에 3,916개에다가 2만 원. 요 두 가지 비용을 다 합친 게 어떻게 돼요? 총 토탈 요 코스트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 토탈 코스트 이거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손실 비용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죠. 이거 사실 확률 밀도 함수표를 주면 간단하게 계산되는 거죠. 그죠? 이게. 그래서 요걸 갖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득은 얼마일까요? 이득은 바로 여기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득 전체 총 기대 초과 비용, 기대 이득 비용은 전체 기대 이익 비용은 여기서 기대 부족 비용, 그 다음에 총 비용이 합계해서 전체 이 나올 수 있는 전체 수요량에 대한 것들의 요 계산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즉 10만 원 곱하기 평균 수요가 9,900개가 팔리니까 10만 원 곱하기 수요에 대한 10만 원 곱하기 9,900원 빼기 11093만 원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87907 정도가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한 단위에 1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여기로 화면을 공유하면 아이고, 요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공유되고 있는 거죠. 기대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기대 이익. 이렇게. 그래서 아까 내가 수량 구한 것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재고가 손실을 날 때하고, 그 다음에 부족했을 때, 즉 과잉으로 가졌을 때하고 부족해 가졌을 때 전체 기대 비용을 계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식을 감안해서 쭉 해서 보면 우리 여기 쭉 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토탈 코스트는 과대 보유량에 대한 기대값 더하기 여기에 과소 보유량에 대한 기대값. 그래서 전체 총 비용을 구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TC에 대한 Q는 확률 밀도 함수로 요걸 수량을 바꿔버리면 CO, CU에다가 요게 밀도 함수예요. 근데 곱한 거죠, 이렇게. 이게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그래서 그 값을 10만 원하고 2만 원에다 곱해서 합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 수량 Z에 대한 것들을 구해서.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3700에다가 구한 값하고 그다음에 0.97에 우리 그 손실함수 표준정규 손실함수 구한 거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는 뭘 구한 거다? 확률 밀도함수를 그대로 구해 가지고 여기다가 그대로 확률 밀도함수를 식을 넣게 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10만 원에 여기에 2만 원에 10만 원 한 다음에 요걸 확률 밀도 함수로 이렇게 구하면 아까 0.97에 해당되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바로 구하고 여기다가 표준 편차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전체 총 비용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거를 그대로 이제 계산한 예제가 바로 여기 요 예제. 요 예제 네 매우 매우 중요 요 예제 매우 매우 중요. 내가 확률 밀도 함수 표를 쫙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계산하기 편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거 손실 함수로도 우리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그래서 아마 공급사슬 관리에 대한 기존 책들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이 책에서는 저기 표준 정규 손실 함수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알고 학습하면 여러분들 요걸 표준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 표 요걸 바로 집어넣으면 바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 밀도표 없이 어떻게 돼요? 표준 정규 분포 손실함수표를 구하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를 꼭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이게. 그래서 위치 통합하고 제품 통합에 관련된 것들. 위치 통합하는 거. 요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재고 수량 갖고 구한 거 이거죠, 이거. EOQ 구하고 쭉. 이겁니다, 요거. 요 표 하나, 그죠? 이게. 경기 북부 107개, 여기에 110개, 안전재고 몇 개, 두 개를 합치니까 이거 하면 217개인데 154개를 줄어. 이게, 그죠? 그 대신 안전재고량은 늘어나고, 이게 28도, 그 다음에 제주문점 수량도 합쳐서 여기 있는 것보다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근데 이거 위치 통합에 대한 효과 이거 좋습니다. 이게 다 좋아요. 근데 여기에 딱 답이 있죠. 여기에 맨 끝에 통합은 수요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대신에 반대로 어떻게 양날의 검 같은 거야. 이게 운송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게 그래서 통합은 수의 변동성을 줄여주는 대신 운송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 앞에 DJ에서 보듯이 경기 남부 통합센터 하나를 유지하게 되면 경기 남북부 두 개의 물류센터를 유지할 때보다 평균적으로 더 긴 운송거리를 가지게 되므로 코스트가 추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운송 시간이 걸리고 고객 서비스가 악화된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평균 재고량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객 서비스가 악화된다든지 고객한테 대응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때요? 통합물류센터를 하나 짐으로 인해서 건설비라든지 그 깃는 기간의 공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의 비용 유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재고 하나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략적 의사결정과 다양한 정보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들을 이제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통합하는 것이 재고나 이러한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재고에서 계산되는 문제 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요거는 이 계산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고민 좀 하고 계산하는 문제 신경을 좀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